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인상을 했고 네. 그 섹터를 보면은 그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한동안 좀 조정을 한 단기간에 조정받고 다시 좀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체적인 메타버스라는 테마는 이제 아주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생각을 하는 게 뭐 시작이라고 해서 뭐 다날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뭐 지금 뭐 위메이드라든지 엄청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더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돈이 계속 돈다라는 거죠.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가 움직인다. 과거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막 움직였을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도 한 기업 또는 두 기업 정도가 독주하면서 막 치고 올라갔던 건 아니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걔들이 올라가서 이제 고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와 주면서 또 물갈이가 되고 바통 터치가 되면서 계속해서 그 테마는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되는 것은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한두 업종이라든지 한두 종목만 급등해서 그 시세가 더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NFT라고 하는 이 테마는 사실은 이제 사업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약간은 시작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결국은 12월 또는 1월 정도까지는 계속 테마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올라온 NFT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엮일 수 있는 테마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급등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투자할 만한 투자처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비중을 막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화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상했잖아요.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감들 때문에 나오는 거고, 연준도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금리, 인플레이션이 자꾸 지속이 되면은 금리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를 뭐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소극적인 투자가 낫다라는 거고요. 이왕이면은 올라온 기업이 아니라 올라오지 않은 기업에서 투자할 만한 건덕지를 찾는 게 낫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뉴스가 나오면은 어떤 뭐 종목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뉴스가 나올 때 팔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서 들고 있어야 되는데,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야 되는 게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아무래도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분석도 많이 하셔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되는 게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변동이 자꾸 있을 것이야 라고 달려들게 되는데, 저는 그런 투자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항상 그렇게 투자하시게 되면은 어떤 날은 주가 변동에 의해서 주가가 수익 났을 때 수익이 나네 생각을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물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손절폭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또는 시간 투자 몇 년 동안 물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결국 지금 지수를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밀리기 때문이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은 나왔었으나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급등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 삼성전자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수도 저는 앞으로 한 2900포인트가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런 추세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추세의 상단부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삼성전자가 급등되었을 때 급등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급등한 이유가 없이 급등을 했다. 그 말은 뭐죠? 올라올 이유가 없었으니 떨어지는 게 또 당연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갭으로 뜬 자리들은 또 금방 매우러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조금 더 버티다가 나중에 시간을 두고 매우러 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지금 당장 매워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말은 이 자리에서 급등했던 것은 역시나 뭐 삼성전자가 좋기 때문에, 반도체의 업황이 좋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던 기술적 반등이다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견인은 약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겨우 뭐 버틴다고 한다면 이 위쪽에서 약간 횡보하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게 아니면은 2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많고, 나스닥, 다우존스도 지금은 위에서 약간 꺾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아마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수가 빠지게 될 때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지수가 빠지면 장사가 없습니다.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빠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결국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다 같이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갔을 때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은 역시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있는 분들은 역시나 추가 매수가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니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거나 수익권 또는 본전권에 오는 종목들을 빨리 현금화 시켜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현금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실적은 좋은데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 늘려가면서 비중을 한 50%까지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전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50%는 확보한 상태에서 주식을 해라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현금 확보는 꼭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지금 이 시장 현명하게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미팜. 코미팜 매수가랑 비중은요? 저기 1,800원에 10%. 1,800원에 10%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예,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그러셨구나. 그게 이게 실적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추매도 안 하고 있다가 예. 지금 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지금 추매해도 되나 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잡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멘토님? 이게 되게 모순이에요. 말씀하시는 것도 다 모순인 게 네.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추매를 해야 될까요? 실적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할 수가 없어요.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요. 이게 뭐 상폐가 된다든지 거래가 정지가 된다든지 안 좋은 일이 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평생 영원히. 그러면 추가 매수는 생각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기업을 투자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손절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좀 더 들고 가서 반등 나올 때 손절할 것인지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추가 매수를 언제 할까요? 라는 질문 자체는요. 의미가 없는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그러니까 됩니다. 애초에 코미팜이라는 기업을 사서는 안 됐던 거고요. 그걸 사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시작이 된 거고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나오든지 반등 나올 때 나오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당장에는 반등이 나가려고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을 듯 말 듯 하고 있지만 자리는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게 된다면 반등 한번 나와주면서 뭐 10,000원이라든지 9,000원대라든지 한번 슈팅은 나와줄 수 있는데 그때 정리하는 게 맞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여기서 자리를 안 잡게 된다면은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럼 이제 시청자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기다려보든지 아니면 빨리 손절하든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빠르면 빠를수록 손절하기 좋은 종목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근데 그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청자님의 돈이기 때문에 누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해야죠. 맞아요. 마음의 결심만 된다면 오늘 당장 손절해도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결심만 됐다면 오늘 당장 손절한다 하더라도 내가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오면 어쩌지 조금이라도 손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마음이면 들고 가야 되고 에이 꼴도 보기 싫어. 네가 나중에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든 말든 난 안 좋은 기업 투자 안 할래라는 확신과 소신이 있다면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코미팜이라는 기업은 자체로만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회사가 백신이라든지 이런 약을 뭐 개발한다,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다 이렇게 해갖고 막 엮이고 코로나 치료제 만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포부는 좋으나 실적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네, 뭐 어쨌든 포부가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어쨌든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사람이 말만 많은 사람은 우리가 허풍이 심하다라고 하거든요. 예. 허풍이 심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허풍을 믿고 기다려 보시던지 아니면은 정리하던지인데 저는 투자 방법이 적자 나는 기업은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갈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심만 선다면 지금 당장 매도해도 괜찮다. 근데 반등이 좀 아쉽다 생각이 든다면 더 손실 날 수는 있지만 그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당장 오늘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시청자님의 그 올바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 잡았을 때 반등 나오면 9,000원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떨어졌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면은 뭐 4,000원이든 5,000원이든 뭐 3,000원, 1,000원이든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미 반도체고요. 한미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33,660원에 15%요. 33,660원에 15%. 일단은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잘 올라가다가 또 갭을 메운다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멘토님. 한미 반도체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올라왔을 때 매도가 좀 진행이 됐을까요? 원래 20%였는데 5%만 차익하고 일단 더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내려와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분할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종목이라고 하는 게 이런 한미 반도체와 같은 기업이 실적이 좋잖아요, 그죠? 네. 실적도 좋고 뭐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고 반도체 장비 업종이고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니까 뭐 유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019년에 7,000원에 있던 기업이 지금 35,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거의 5배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영업이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영업이익을 보니까 2019년에 영업이익과 2018년 영업이익을 보니까 580억, 뭐 130억 하다가 지금은 이제 1,1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500억대 예상을 했던 시기랑 1,100억대를 예상했던 시기랑 주가 차이를 한번 볼까요? 2018년에 주가가 어디였는가? 좀 올라왔었네요. 10,000원대까지요. 그럼 10,000원대까지 해서 네. 580억이었고 그러면은 10,000원에 580억이면은 1,100억 벌면 주가가 어디 있는 게 맞을까요? 2배 정도. 2배 정도. 그럼 어디에요? 10,000원이 아니라 2만 원에 있어야 되는 거죠. 2만 원이 지가 가진 가치겠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네. 주식은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기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온 가치라든지 자기가 올라온 어떤 이득의 뭐 어떤 영향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기업이 지금 1,000억을 벌 게 아니라 2,000억 벌어야 되고 3,000억 벌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지금 그 아무도 아마 한비 반도체 회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간다 안 간다는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까? 맞추지 못하는 부분일까요? 어려운 부분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외계인을 데려다 놔도 못 맞출 거예요. 이거는. 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간다 안 간다를 예측하면서 더 갈 거니까 가져가자. 더 갈지 않을 거니까 내가 여기 보유하자. 뭐 팔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면 분할 매도 나만의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어떤 포인트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자리라는 거죠. 거기서 분할 매도 5%를 했어요. 분할 매도 하는 방법은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나머지 건간 전량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본전 이하로 내려올 때 본전에서는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게 분할 매도의 기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네, 더 알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시세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걸 예측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올라왔는데 매도를 좀 5% 했고 저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싶었는데 어쨌든 5%는 했고 나머지는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본전가까지 내려오고 있죠. 그죠? 네. 본전 이하로 내려갈지를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청자님한테는 물리지 않을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런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네. 물리지 않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뭐 한다고 물릴 생각을 하세요. 이해가 되죠? 네네. 네, 그러니까 본전에 왔을 때는 전량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점에 다시 사든지 다른 종목을 사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를 진행을 한 게 좀 아쉽잖아요. 덜 팔았는데 아쉽다 생각이 들죠. 그죠? 네네. 이번 매매는 글렀다 생각하고 다음 매매 때 다음에 올라오면 내가 좀 더 많이 팔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에 절제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경험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매를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렇게 잘 매도하시길 바라고 저는 이거 본전 내려오면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본전 지지가 되면 한 번 더 튀어오를 텐데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좀 많이 팔아내셔가지고 수익을 챙겨 놓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저기 현대리바트 비중 80%입니다. 매수가는요? 16,800원입니다. 이 16,800원에 80%. 네, 멘토님 많이 지금 들어가 있으세요. 16,800원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우리 옛날에 그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있죠. 예, 비중이 많으면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게 누구 선택이었습니까? 본인 선택이에요, 그죠?
예, 순전히 제가 그걸 판단해서 맞아요.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제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이제 수익을 많이 내려면 돈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많이 벌려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반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들어가면 손실도 그만큼 많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예. 1,000만 원 예. 들어갔을 때 10% 벌면 100만 원일 거고 10% 손실 나면 100만 원일 거고 근데 1억이 들어가면 10% 수익 나면은 1,000만 원일 텐데 10% 손실 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정말 왼쪽과 오른쪽 똑같다. 수익과 손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당연히 좋은 기업이고 현대리바트가 나쁜 기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코로나 선방 잘하고 있고 얘가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가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인테리어라던가 요즘에 이제 입주자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신도시 많이 만들고 하면은 판매 많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도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살 거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자꾸 이렇게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 몇백만 원 늘리겠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사 수량이 많아질 거고 그 이사가 많아지면은 가구 판매량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언제 압니까? 언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은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시청자님은 좋은 기업을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을 잡아놨는데 이제는 뭐 하시면 되냐면 버티기만 하고 하면 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데 비중이 많으니까 그게 힘든 거고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주식 상담이 아니라 마음의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심리 상담.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줘야 되고 그런 걸 원하시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빠지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 빠지니까. 맞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요. 주가는 어느 정도만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없습니다.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거고 80% 빠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예. 그런 경험과 그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 놔버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요 라고 돼버리는 거죠.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참아야 돼요. 주식은요. 이해가 되셨죠? 예. 현대리바트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 코로나 때 보세요. 어디까지 빠졌는가? 얘가 5,500원까지 빠졌어요. 그게 잘못된 거였습니까? 빠질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도 지금 5,500원까지 안 내려간다는 겁니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뭔 일이 생기면. 예. 예,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면은 저기까지 떨어졌을 때 시청자님은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버틴다라는 마인드까지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지금 비중이 많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중만 적었으면 전혀 부담도 안 됐을 거고 떨어지면 더 샀으면 될 거고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내가 더 사지 뭘 하면 될 텐데 지금은 더 사기 너무 부담인데 돈이 없는데 큰일 났다. 이 떨어지면 내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까? 반등 나올 때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돈이 없어. 빚이라도 내야 되나?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현대리바트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의 비중이 잘못인 거예요. 예. 저는 주가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이거 떨어지는 건 약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면 달이 뜨고 뭐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그죠? 주가는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 올라가는 그 시기까지 누가 잘 버티냐 싸움인 거예요. 주식은 그냥 버티기 싸움이거든요. 딱 두 다리 딱 붙이고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는 역량과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비중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은 그게 부족했던 거고 당장 여기서 14,000원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면 한번 올라와 줄 텐데 본전 오면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버리세요. 예. 비중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 나와줄 텐데 그때 비중을 줄여내시길 바라겠고요. 만에 하나 이게 14,000원 무너뜨리고 12,000원, 만원까지 내려가면 어쩔 수 없어요. 시청자님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떨어질 때 비중을 줄여놓고 나중에 다시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기다려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는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좋은 기업이니까 시간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잡고 그냥 투자하신다면 수익 내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가지고만 갈 수 있다면요.
버티기만 하면은 그렇죠. 수익은 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대신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떨어지고 올라올 때는 지금 시청자님이 16,000원대 매수하셨지만은 얘가 만약에 5,000원까지 빠졌다 칩시다. 5,000원부터 예. 10,000원까지 올라오면 100% 올라오는 거예요. 예. 주식이 일반적으로 100% 올라오면 정말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5,000원까지 내려가면은 시청자님은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왜? 위에서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다. 아시겠죠? 예. 떨어지는 걸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떨어지는 걸 무섭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고요. 저는 지금 당장에 예. 크게 뭐 문제가 없다면은 아마 12,000원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반등 나올 때 비중을 반드시 좀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장기로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네. 이 멘토님이 보실 때는 이거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목표가는 정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목표가를 정하게 되면 자기가 함정을 정하고 자기가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난 저기까지 갈 거야 라고 이상한 목표가 있으면요. 만약에 2만원 목표라고 했는데 19,000원까지 올라오면 사람이 안 팔아요. 예. 네,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식은 철학입니다. 예. 절대로 뭐 공식을 정해놓고 뭐 기준을 정해놓고 이게 아니라 철학이에요, 철학.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터득을 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전기 19만 9천 원에 5%. 네, 삼성전기 19만 9천 원에 5%.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요즘 이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뭐 저는 이제 팔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올라온 기업을 매매를 안 해요. 네.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전에 회식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이제 시작하면은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데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더 마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라는 뉘앙스가 있으면은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겠다는 맞추기가 되게 쉽고 그건 예상하기가 쉽고 그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올라간 기업이 더 갈까 안 갈까는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단 한 명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맞추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찍었는데 맞는 거지 절대로 알고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조건 더 간다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전 재산을 다 걸었어야죠. 자기 집 팔고 뭐 한다고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올라갈 걸 알고 있으면 100% 확실하다면은 그냥 우리가 돈 버는 게 뻔한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성전기가 이미 올라왔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갈까 안 갈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이 회사도 뭐 수동소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MLCC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전기차 쪽에 연관되어 있구나.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구나. 반도체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구나. 거기다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구나까지는 좋은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면 앞으로 반영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적이 7천억에서 8천억으로 늘어나고 15,000억, 1조 5천억으로 늘어났는데 야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주가가 안 갔네? 그러면 얘는 시작을 안 했구나. 그럼 앞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놓고 기다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올라왔잖아요. 이미 그런 것 때문에 올라왔고 실적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갈까 안 갈까는요. 맞출 수가 없어요. 시청자님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을 좀 사놓으세요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런 기업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사서 기다리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기업을 변동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가 변동이 있는 자리들을 차트, 기술적인 매매를 잘해야 되고 기술적인 어떤 매매 전략들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세요라고 추천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할 줄 아는 거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지금 추천을 해서도 안 되는 기업이고 사서도 안 되는 기업이죠. 뭐가 없다면 실력이 없다면 안 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 말은 지금 19만 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는데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얘도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추세 상단부에 와 있어요. 이 자리를 뚫게 된다면은 아마 시청자님 본전가 근처까지는 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뚫지 못하게 된다면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다시 15만 원대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 것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차트, TV에 나온 차트가 보이세요? 예. 지극히 정상적으로 15만 원까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기술적인 흐름에 의해서. 기업이 좋고 나쁘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기는.
예.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17만 5천 원짜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시청량이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좀 더 보유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 이 자리가 뚫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17만 원 선 정도를 17만 3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17만 3천 원 선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밀리면 그냥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스피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말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대상이랑 롯데제과 하락 추세가 끝난 것 같지 않은데 언제쯤 신규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식품주를 늘 이제 강조를 하시니까 둘 중에서 하나를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상당히 좋죠. 식품주는요, 지금 실적이 좋은데 안 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식품주를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그냥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기만 하면은 시간이 흘렀을 때 얘들은 반드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가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아주 인지상정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막 반드시란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이거는 원리인 거고 이론인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경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지금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정말로 우리가 밥을 먹었으니까 뭐 졸린다. 우리가 또 뭐 잠을 잤으니까 개운하다.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또 눈을 떴다. 눈 떠지니까 숨을 쉰다. 숨을 쉬고 난 다음에는 뭐 우리가 움직인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뛰었으니까 헐떡거리게 된다. 당연한 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음식료 관련주는요, 사실 뭘 고른다는 것보다는 내가 사서 얼마나 버틸 수 있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지금 대상도 좋고 롯데제과도 좋아요. 둘 다 매수 가능 사인을 드릴 건데, 제가 아까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호되게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런 거예요. 좋은데 이거 지금 100% 사면은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가는요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식음료 파트 좋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떤 전문가가 식음료 파트를 좋다고 저처럼 밀어붙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된다고요. 왜? 남들이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럼 남들이 이야기 안 한다는 말은 어떻죠? 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가가 올라갈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남들이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나는 지금보다 반드시 비싸게 사야 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가지면 이미 비싸진다. 지금 사놓고 버티면 된다. 떨어지면은 남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더 떨어진 거고 좋은 기업인데 몰라볼 뿐이니까 더 싸게 사면 되는 것뿐인 거거든요. 그 말은 지금부터 비중 관리만 잘 하신다면 신규 매수는 지금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대신에 비중을 10%나 20% 이상 늘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롯데제과, 대상 둘 다 매수 가능 사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D열B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CJ ENM 14만 1,000원에 8%, 고점일 때 20% 덜어냈는데 단기적인 조정인가요? 추세 이탈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CJ ENM은 오늘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5만 원 밑으로도 내려왔는데 이게 뭐 워낙 좋은 기업이지만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포트 제목이 다 떼어내면 손은 누가 키우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일단 CJ ENM 같은 경우에서 진짜로 그 부분, 그 컨텐츠 사업 제작 이런 부분을 떼내면은 당연히 안 좋죠. 그렇죠. 네,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저는 물적 분할하는 기업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LG화학도 그랬고요. 네. 저는 물적 분할하는 기업들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는가? 이거 단기 반등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 다 낮추고 있죠. 지금 보면은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권사에서 목표가 낮추면 반등이 나옵니다. 예,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가를 다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적 분할하니까 안 좋은 것 같다. 목표가를 낮춰야 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등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런 거 보면서 손절하는 사람들은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은 많은 편이에요. 누가 팔면 누군가는 사요. 팔아야 사지는 거고 사야지 팔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건데 누가 사고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살까요? 아무도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을 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지금은 차트 상에서 봤을 때도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올라왔을 때 잘 매도하셨고 지금은 다시 반등 나갈 수 있으니까 본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4만 1,000원이면 들고 가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고 있었던 분들, 물려있던 분들도 사실 여기서 바닥을 조금 더 잡아주고 좀만 더 버텨준다면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켜보시다가 다시 문의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까지 잘 알아봐 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번에 반등
나오고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 회사의 자회사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 실장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19만 8천 원에 1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 단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모레퍼시픽도 뭐 계속해서 지지부진합니다, 멘토님. 네.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아니면 아직은 아니요. 아닌가요? 네, 추가 매수 하면 안 되죠.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나오면서 7년 차 동안 욕을 안 먹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다고 하는 기업들이 바로 올라간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급등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기다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다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급등을 좋아하시는 분들, 양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문현진이 추천한 종목 되게 안 간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 종목 토론방에도 보면요 제 욕이 많아요. 그래요? 네, 오늘도 찾아봐야겠네요. 엄청 많아요. 제가 추천한 종목인데 안 간다. 다 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 가는데 올라가면 걔가 추천한 종목이라고는 말은 안 해요. 네. 근데 당장은 안 간다라고 난리가 나죠.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왜 나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 떨어졌다고 회사 문 닫았나요? 아니면 회사 뭐 이제 불 끄기 운동하고 있나요? 직원들 지금 출근하지 마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직원을 자르고 있나요? 아니면 화장품을 안 만드나요? 화장품을 플라스틱 통에서 비닐팩으로 바꿨나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출근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주가만 떨어졌을 뿐이에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문제인 거지 회사 가치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회사의 가치만 딱 봤을 때는 회사가 실적 잘 내고 있고 코로나 선방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타격을 받은 어떤 여행업이라든지 뭐 카지노업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뿐인 거죠. 이런 걸 사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기본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오물을 사서 보석일 때 팔아라 라고 하는 건데 오물도 아니었고 보석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오물이라고 생각할 때 사서 사람들이 보석이라고 생각할 때 팔아주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돌멩이 하나 사놨을 뿐인 겁니다. 근데 그걸 오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느냐? 더 떨어질 수 있죠. 아직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더 떨어졌을 때 레벨 다운이라고 하죠.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지금 차트의 저항 지지 쪽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은 16만 원대가 되어 보이죠. 16만 원이 되면은 바닥을 잡고 올라가더라라는 경험과 통계가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16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인 거지. 지금은 그냥 가져가도 되는 기업입니다.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시면은 이 종목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종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휠라홀딩스 36,500원에 10%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추가 매수를 지금 36,500원이면 지금 가격인데 지금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절대 아니죠. 네. 요거는 닉네임이 좀 낯익죠? 예. 네, 자주 뵌 것 자주 같은데 오세요. 지금 이거는 괜히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주 뵀으면은 아마 여기서 추가하면서 안 할 거 반드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36,500원에 샀다. 그 말은 저점 깨질 때 손절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사서 뭐 추가 매수 의견은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방송을 타고 싶어서 방송 나오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지금 추가 매수할 자리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저점 깨면은 손절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은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회사가 실적이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 좋은데 주가가 안 간다. 제가 올라간다고 했죠. 실직 시간을 두고 가져간다면 얘는 올라갈 기업인 건데 굳이 여기서부터 사서 그렇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저는 저점 깨면 손절했다가 나중에 자리를 다시 잡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때까지 다른 기업을 하셔도 좋고 굳이 이 기업을 투자하셔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다시 이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도 맞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댓글 스머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CJ 대한통운 17만 6천 원에 30% 실적도 좋은데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실적 좋은데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럼 추가 매수 할까요? 말까요? 아니죠. 이런 건 이제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락을 할 때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끝날 때 끝나는 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릴 때 미끄럼틀 한 번쯤은 다 타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워터파크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완만해지면서 속도가 줄어든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낙하하는 속도가 줄어들려면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려면 경사가 완만해져야죠. 지금 이게 그래 보입니까? 저는 지금 폭포수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하면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샀는데 물려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주식은요,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라든가 매매의 기준은 중심이 돼도 되는데 내 계좌의 손실률, 내가 얼마에 샀기 때문에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차트를 잘 봐야 되고 차트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하락을 끝내지 않았고요. 끝낼 가능성이 높은 자리까지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저점이니까요. 그래서 이 차트의 저점까지 왔을 때 여기서 자리를 잡는지 보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지, 지금은 아직까지 완만해지지도 않았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서로 손절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지 절대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진 이 시점에서 자리를 좀만 더 잡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CS 윈드요. 네, CS 윈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68,000원에 20% 정도 갖고 있어요. 네, 68,000원에 20%. 이것도 네.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좋은 이야기는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안 가면은 제가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한번 볼까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안 갔는가를 보도록 하죠.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의 주가는 10,000원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7, 8만 원대 올라와서 10만 원까지 찍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실적이 그만큼 진짜로 증가한 건가? 연간으로 쭉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300억 벌던 회사가 300억 벌고 600억 벌고 900억, 그러니까 기껏해야 3배 올라왔어요. 영업이익은 3배 올라왔으면 3만 원에 있어야지 왜 7만 원에 있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거지, 얘는 지금 기껏해야 잘 쳐줘봤자 4만 원짜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이런 게 실적이 좋은데 안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실적이 좋았는데 아니 예전하고 지금 똑같아진 거 아니냐, 예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기업의 가치는 충분히 올랐는데 가격이 떨어져 있네, 그러면 사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고평가 자리에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주로서 움직여주면서 기대감만 아주 많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CS 윈드라는 이런 기업들은요, 보통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저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5G 관련주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놓고 옆으로 움직여버리는 기업들을 밀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업은 완전히 끝났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겁니다. 실적이 좋은데, 그리고 자기보다 고평가라면서요. 맞아요. 고평가는 맞는데 올라온 상태에서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우리 그 물 끓일 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면에 물 끓이려고 처음 딱 얹어놓고 끓이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끓고 난 다음에 불을 잠깐 껐다가 기포가 싹 사라졌을 때 다시 불을 켜면은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조금만 기다려도 다시 끓어오를까요? 금방 끓어오르죠. 금방 끓어오르잖아요. 똑같아요. 네. CS 윈드는 지금 굉장히 가열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잠깐 식어가는 것 같지만 다시 재료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다시 빵 치고 올라가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만큼 흔들림, 변동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라는 거죠. CS 윈드가 딱 그래요. 그럼 신재생에너지는 끝났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약간 원자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끝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3월까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반드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거든요. 그래서 슈팅은 한번 튀어오르겠다. 그 말은 결국 여기서 한번 튀어오를 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기업인 거죠. 장기 투자는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아, 그래. 네. 그러면 지금 좀 떨어졌는데 조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주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애초에 이걸 안 사서 들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였고요. 이미 샀다면은 차트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차트가 58,000원 정도, 56,000원 지금 요 언저리, 지금 얘가 머물고 있는 이 언저리가 저항 지지 라인이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줄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기업은 제발 하지 마세요. 시청자님 계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냥 좀 들고 기다려야겠네요. 조금. 네,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예, 펄어비스요. 펄어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이, 매수가가 13만 8천 원에 50%입니다. 네, 그럼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예, 예. 아이, 예,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뭐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 예, 주가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주가 전략이 아니라 시청자님의 순발력이 중요해요. 근데 순발력이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옆에서 시청자님 바로 옆에서 제가 뭐 아들이라든지 뭐 또는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해서 옆에서 제가 봐드리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수십 번 수많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지금 들고 가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지금 팔아야 돼, 지금 사야 돼, 지금 좀 더 들고 가보자, 같이 지켜보면서 뭔가 대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 시청자님이 전화 끊고 나면 또 시청자님 혼자 해야 돼요. 예, 혼자 그리고, 매매를 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에는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변수가 많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예. 그러면 이렇게 변수가 많은 자리에서 혼자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이 실력의 유무에 따라서 상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유튜브 채팅창에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 매매 들어가가지고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본인만의 기준도 있을 거고 철학도 있을 것이고 이동평균선이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대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이렇게 펄어비스를 13만 8천에 샀다라는 이 매수가만 보더라도 아무 기준 없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이, 그래요. 예, 예. 예, 제가 이 매수가만 보면은 여기는 기준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왜 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 들어가신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예. 그렇게 따라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이 종목은 안 들고 있는 게 제일 좋고 대응이 많이 어렵겠구나라고 제가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이 종목을 끌고 가라라는 전략보다는 빠르게 정리해라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놀다가 위험한 일이 안 생기면은 다행일 수 있지만은 놀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다칠 수 있다면 우리 어린이들 놀이터에 자꾸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나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여기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질 때 바로 손들해라 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차트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온 시가에서 손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런 거는 12만 6천 원 자리가 될 텐데요. 12만 6천 자리가 밀리면 바로 그냥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손실이 좀 나더라도 내가 더 큰일 날 거 여기 이 정도에서 그냥 단 다친 걸로 만족하자라고 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12만 6천 원 손절 의견 드리고 반등 나올 시 14만 원 이상에선 그냥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냥 다 팔아버리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4만 원까지는 온 것이요? 모릅니다. 아니, 본전까지. 모릅니다. 본전까지. 모른다고요. 네. 그걸 알 수 있는 자리가 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네.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12만 6천 원 정리해야 되는 올라온다 안 온다가 아닌 자리예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거 매도하신 다음에 현금이 생길 거예요. 그죠? 예, 예. 예, 그 현금을 일반 그 적금 계좌 쪽으로 옮겨버리세요. 돈을 빼버리세요. 주식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로 가볼게요. 태양 같은 미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RF텍 8,050원에 40% 계속 추매하다가 비중이 커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RF텍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추매 비중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증인, 아주 좋은 사례가 나왔네요. 네. 예, 추매 함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중이 위에서 많아져 버리고 지금 이거 손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해서 그냥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얘는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는 추세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추세 변화가 생겼다라고 느끼려면은 한참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참다가 안 참아질 때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못 참을 때 허벅지를 찔러서 참고 그래도 안 되겠을 때 뺨을 때려 참고 난 다음에 추가매수 하는 게 추가매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회사가 뭐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회사가 하고 있는 업황을 좀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LED 사업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IT 부품, 뭐 모바일 기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쪽들 지금 약간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바닥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버티자. 하지만 적자가 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밑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한 번 더 정도는 늘려도 되니까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